몇 페이지입니까? 125페이지 175. 다 책 펴셨어요? 그렇게까지 타락하여도 이 욕망은 이 모든 세상을 채울 수 없으니 그 욕망을 누가 채워주리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욕망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놓고 보면 욕망을 채우려 그러면 타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 채우는 것하고 타락하는 것하고는 이게 정비례를 하게 돼 있어. 정비례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상이라는 게 뭐 법적인 정상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자연법적으로 정상으로 살면서 돈이 거부가 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 욕망을 채운다라고 하면 그거는 타락하는 것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권력을 진다라고 했을 때 권력의 속성상 아주 본인이 욕망을 부리지 않고 권력을 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이 욕망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 못 가서 무상하게 하무시비롱이 된단 말이죠. 이게 금불심령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욕망을 내가 어느 정도 타락해서 욕망을 채운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또 다 채울 수가 없어. 채워지지가 않아. 이를테면 이한용이 같은 사람은 자기가 부자를 살고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친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민족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타락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타락을 하고 왜 타락이냐? 엄청난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자기는 부자가 됐으니까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게 타락이죠. 그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러면 전 국가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자기 욕망을 채웠는데 그럼 그 사람이 그 뒤에 이제 욕망을 이만큼 채웠으니까 됐다 하고 그렇게 했느냐면 더 자꾸 친일을 하면서 더 이익을 얻어내겠어. 그래 그 사람이 그걸 굶어 죽겠다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이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아니면서도 국가를 다 팔아서 자기 사욕을 채우고 국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면서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이 2천만의 국민이 고통으로 몰려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 한 목숨을 2천만의 목숨과 바꾼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 얼마나 욕망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는 데는 타락하고 타락해서 야 내가 이만큼 타락하고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은 끗끗이 하더라도 그래도 기어코 또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데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언제 그게 다 채워지겠느냐. 채워질 방법이 없어. 욕망의 끝은 채워질 방법이 없어요. 욕망 속성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뭐냐? 도라고 할 때는 그런 욕망이나 현상적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모두 다가 허망한 것인 것을 갖다 명확하게 아는 것이 그게 도를 갖다 실천하는 사람이고 도를 배우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선정품이죠. 그죠? 선정품인데 끝없이 우리가 그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자꾸 무슨 참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참선이나 또는 명상을 해서 그렇게 자꾸 집중을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욕망을 부리면서는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돼요. 욕망을 부리면서는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가 행을 하면서 요가를 하면서 명상을 한다. 근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거기에 뻗쳐 있다 그러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사람은 꼭 죽게 돼 있으니까 죽을 무렵에서는 이게 아무 쓸데없는 것이구나 그냥 헷갈려 버려 사람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를테면 절에 와서 복을 비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 평생을 그렇게 했다. 근데 집안이 부도가 나버렸다. 그러면 흔들려 버려요. 그냥. 기도가 안 됩니다. 목표가 허망한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런 좋은 결과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타락하여도 이 욕망은 이 모든 세상을 채울 수가 없으니 그 욕망을 누가 다 채워주겠는가. 이제 우리가 요런 딱 마음 자세를 갖고 있어야 헷갈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그 욕망은 자제되고 억제되지고 또는 그걸 놔버려야 될 문제이지 그걸 채워서 행복을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할 때는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원하기에 번뇌가 늘어나며 생각은 기울고 누군가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의 풍성함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욕망을 부리는 일은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퍼서 마시는 것과 같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이제 바닷물을 퍼서 마셔 가지고서는 그게 아무리 바닷물을 먹으면서 갈증이 없어지기를 바라지만은도 더 갈증이 나는 것이 문제라고. 더 갈증이 나는 것이 문제. 그럼 집을 여러분이 25평에서 살다 35평 사면 참 욕망이 수업될 것 같죠, 그죠? 그러면 45평짜리가 생각나고요. 45평짜리 생각나다 보면 45평짜리 살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한 채 더 있었으면 좋겠고 한 채 더 있다 보면 여수에 한 채 더 있는 건 돈이 안 되니까 서울 좀 한 채 더 있었으면 좋겠고 서울에 돈이 없어 그때 강북에 사놨더니 강남에 한 채 더 있었으면 좋겠고 아파트는 돈이 좀 들 테니까 이거 상가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끝이 없어. 그걸 누가 다 채워주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거기서 불행의 캡이 생긴다. 캡이 거기서 생긴다. 불가능한. 전에 코미디에 신옥수수 있죠, 그죠? 신옥수수 있잖아요. 뭐 와룡인가 아니야? 아니, 에? 임혜룡 씨인가 있었잖아요. 이마룡 씨. 그 사람이 아이고 일주일만 젊었으면 그래. 일주일만 젊었어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10년, 20년 뛰어넘어서, 그래 말이야. 나 한 10년만 젊었어도 그런 얘기를 들어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제대로 본 게 일주일만 젊었어도, 이게 10년은 고사하고 일주일도 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뒷바꾸는 절대 되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도 내가 젊었다. 젊었다가 아니라, 어째요? 젊었다 그러면 또 착각을 하기 쉬우니까, 지금도 늦지 않다. 지금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이제 다 늙어버렸네. 이제 안 되네.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불가능한 욕망, 그 욕망이라는 것은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다 그러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다 채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복이 지은 것은 10원어치밖에 안 되고, 내가 오버페이스 하는 것은 1000원어치면 990원은 고통이에요. 990원은 고통일 수밖에 없잖아요. 채워질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지족이라, 지족. 만족함을 아는 것이다. 족함을 아는 것이다. 돈이 1000원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1000원이나 있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요 세 가지로 나눠 돈이 1000원이 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1000원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1000원이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응?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네? 1000원이구나. 중간 행태 사람. 1000원밖에 없다. 또 1000원이나 있다. 이 생각을 하질 않고 1000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 1000원밖에 없다는 사람은 1000원밖에, 그럼 자기는 2000원을 생각했었는데 1000원밖에 없다 그러면 1000원이 고통이겠죠. 그죠? 1000원이나 있었다 그러면 500원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1000원이 있었다 그러면 500원은 행복한 거야. 뒤져보니까 500원이 더 있더라. 근데 1000원이야 그러면 그냥 1000원 있는 그대로를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고통의 그 갭을 갖다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조건이에요. 그런 걸 이제 못하면 결국은 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그 갭을 메꾸지 못하고, 메꾸었다 손 치더라도 또 그건 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갭을 메꾸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다. 만족을 하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 심청이가 어디 갔다고? 심정적, 마음이 번뇌가 없으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그런 뜻이야. 마음에 번뇌가 없어 심정하면 모든 일이 스스로 간단해져요. 간단해진다라는 얘기는
복잡하지 않고 안따란 얘기도 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복하다 그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결국 번거롭고 복잡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가 만들어서 지가 그 계획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일어난다. 고통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고통이 일어나는 그 안에 주된 핵심은 바로 이런 욕심을 커트라인 없이 계속 현실하고 다르게 자기의 욕망을 부리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은 자본주의라는 것이 욕망을 부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황금만능이라고 해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욕심을 부리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했는데 그건 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법이죠. 그죠? 그런데 그 국가법은 누가 만들었냐면 욕심꾸러기들이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국가법 자체를 자연법이 아닙니다. 그 국가법이라는 것은 자연법이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법대로 했는데 자연이 다 깨져 있고 국가법대로 했는데 순리에 안 맞아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법은 그게 자연법의 진리에 합당한 법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법이라고 해서 그게 진리에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법을 잘 따랐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에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할 뿐이죠. 그렇죠? 노력을 할 뿐이죠. 이게 불가능한 일을 원하기에 번뇌가 늘어나며 생각은 기울고 생각은 자꾸 딴 방향으로 기울다라는 건 딴 방향으로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나가고 누군가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빼버려도 돼요. 재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냥 재물에 욕망 부리는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냥 지족한 줄 안다면 그 풍족함은 끝이 없으라. 풍족함은 만족한 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옛날에 속인인 유성룡 대감도 그랬다는 거야. 임진왜란 징비록을 쓰신 유성룡 대감 있죠, 그죠? 그게 이제 마지막에 선조에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사표를 내고 내려갔어. 내려가니까 선조가 임금이 물었어요. 그대에게 내가 뭘 해줬으면 좋은가? 논이 얼마가 필요한가? 밭이 얼마가 필요한가? 노비가 얼마나 필요한가? 그럼 내가 다 해주리라. 그대가 나를 위해서 평생을 보필을 했는데 내가 그거 하나 못 해주겠냐 그러니까 유대감 답왈. 임금께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저 배고픔은 주워 먹을 도토리 나무가 몇 그루 있으니 만족하고 비 오면 피할 초가삼간 서민들이 사는 초가삼간 집이 한 채 있으니 그 이상 무엇을 바라오리까? 앞들에 박토인 그 채전밭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으니 채소는 풍족하겠고 또 뒷뜰에 조그마한 논대기가 삭감 많은 논대기가 하나 있으니 배골치 않고 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인이 무엇이 필요하며 그러니까 하인을 부르려고 해도 부를 데가 없다고 말이야. 하인을 부르려고 해도 왜 부를 데가 없느냐. 남새밭 가꾸려고 하인을 둘 수도 없고 삭감 많은 논 하나 모내기 하려고 그 하인 부를 수도 없고 집이 초가 잠깐밖에 없으니 잘 데도 없고 유대감이 지금 하회마을 그쪽으로 낙향을 할 때 낙향한 집이 그래 원래 그래서 지금 막 그 후손들이 이제 왕성해져서 이제 집이 커지고 총묘당 이런 게 있지만은 또 유대감이 낙향할 때는 초가 잠깐에 조그마한 밭대기 하나 논대기 하나 옆에 도토리나무 몇 그루 딱 그거야.
그러면 됐지. 그죠? 네, 그렇게 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되잖아. 실제로는 그냥 차도 큰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차 있으니 기름값 있어야 되고, 차 세금 낼 돈 있어야 되고, 또 차 반박 부서지면, 반박 부서지면 고쳤어? 반박 부서진 것도, 그게 또 비싼 차면 비쌀수록 반박가 비싸네? 범퍼가 비싸네? 그죠? 비싸지. 또 뭐, 그거를 타고 다니면 그것에 맞추어서 또 폼도 잡아야 되니까, 또 이제 폼비가 또 있어. 폼 잡는 비용이 또 있지. 또 이제, 그걸 가지고, 적어도 차는 2천만 원짜리 사면서 집은, 월세집에 살 수가, 전세집에 살 수가 없잖아. 집도 뭐 있어야지, 뭐. 그러니까 참 힘든 거지. 폼 잡고 살기, 폼이라는 게 아주 힘들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 나는 전에 이덕화 씨가 저 남미에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 가발 때문에 잠을 안 자고 비행기를 남미까지 가는데 뭐 열 몇 시간을 타고 가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대. 다른 사람들은 다 막 자느라고 막 꼬꾸라지고 엎어지고 했었는데 그래 앉아 15시간인가 뭐 몇 시간을 그렇게 있었는데 왜냐면 자다가 보면 요렇게 하면 요게 요렇게 돌아가 버리가 싶어서 그럼 배우로서는 이게 영 그러니까 이걸 폼 좀 잡고 가려고 하다 그 죽지 진짜. 그러니까 배우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호텔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화장실로 쫓아 들어가지고 가발 벗어가 내 던지고 땀 닦은 게 일이었대. 그러니까 우리 사는데 여러분들도 누가 그러더라고. 아침에 일찍 그 참 중요한 자리에 가야 되니까 머리를 저녁에 했대요.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 다 부풀리기를 해놔가지고. 이게 힘준 것이 꼬르지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는데, 그러가 참 그 대단하더라고. 참선을 그렇게 했으면 도 같았을 거야. 딱, 그 이마를 베개에다 대고, 이렇게 잤다는 거야. 아주 굉장해. 굉장하죠, 그죠? 그래서, 나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 그 막, 이쁘게 보이려고 살 빼고, 그러다가 죽었다. 보면, 와, 굉장하다. 죽도록 정진을 했으면 저 사람은 부처님이 됐을 거다. 기껏해야, 살 빼느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살을 뺐다. 각오할 게 따로 있지. 할 게 없어서 그런 걸 각오를 해. 예? 아니,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했기에, 저쪽에 어디, 서양의 어떤, 미국의 어느 배우는 말이 거식증이 걸려가, 결국은 안 먹는, 못 먹게 돼버렸어요. 먹어도 이제 못 먹어. 병원 치료가 안 돼. 그래, 결국 굶어서 죽을 때는 32kg인가 31kg 해 죽었어. 참. 아니, 그렇게 우리가 정진을 하면서 그렇게 그 죽음을 각오하고 정진을 했으면 대단한 막 그냥 부처님 대접을 받을 거야. 부처님이 안 됐어도, 그죠? 여불 대접을 받을 거야. 이게 참 대단한 일이야. 그러므로 신체의 욕망을 채울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앗아가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의 소유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 몸이 편안해지기를 요구를 하면 이 몸, 너 웃기지 마. 네가 편안해지는 걸 내가 봐줄 것 같아?
못 봐주어. 그렇게 돼. 몸이 이뻐지기 위해서 무슨 욕망을 부린다 그러면 네 이뻐져 가지고 옷 다 써먹게 딱 잘라야 돼. 그러니까 이 몸은 안 얼어 죽을 만큼, 안 굶어서 죽을 만큼,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빼 부러져서 죽지 않을 만큼만 이게 중생을 위해서 부려먹다 가야 돼, 이게. 하나 쓸데없는 거라. 아무리 갖고 놔도 쓸데없고, 아무리 해놔도 쓸데없어요. 잘 입히면 잘 입힐수록, 앞에 개성 얘기잖아요. 잘 입히면 잘 입힐수록 더 잘 입고 싶고, 잘 먹이면 잘 먹일수록 더 잘 먹고 싶고, 편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더 편하게 지내고 싶고, 이쁘게 챙기면 챙길수록, 그러니까 얼굴에 칼댄 사람이 칼대지, 더 칼대지, 안 된 사람은 메주덩어리 같아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는 욕망을 자꾸 부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 아이쿠, 이놈 봐라. 아이쿠, 이놈 봐라. 그 기회를 줘서는 안 돼. 그런 기회를 주면 자꾸 거기에 마음이 뺏겨. 자꾸 거기에 마음이 뺏기고 또 뺏겨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냥 거기에 전부 다 뺏겨서 허망하게 나중에 한꺼번에 훅 놓아야 될 때가 이제 와버린단 말이야. 그 이 몸뚱아리는 제발 이 몸뚱아리는 중생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데 쓰고, 이 몸뚱아리는 그렇다고 굶어 죽게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되겠죠. 써먹어 부려 먹으려고 그러니까. 부려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아주 안 죽을 만큼만 먹이라고. 안 죽을 만큼만. 안 얼어 죽고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만 입혀. 전부 잘 입고 잘 먹으면 그게 전부 다 감복하는 일이야. 복이 전부 다 줄어드는 거야. 집안 치장 그렇게 많이 하지 마. 집 치장도 그렇게 많이 해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내가 저번에 그 얘기 했잖아. 만약에 내가 옷을 한 벌 줄이면 가난한 사람이 옷을 한 벌 따뜻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집을 한 평, 우리 석천자 신도가 한 2,500세대 된다 그러면 한 평 줄이기만 해도 여수 시내 집 없는 사람을 싹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나 요즘 아이디어를 내고 있어. 집 한 평 줄이기를 할까. 그죠? 집 한 평 줄이기를 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1,000명한테만 호응을 받아도 1,000평 아닙니까? 그죠? 1,000평이면 우리 하얀 연꽃 같은 거 2개 정도 짓는다. 응? 2개 정도 지어서 이쪽에 집 없는 사람을 줄 수 있다는, 난 문수 주공을 보니까 우리 주공에 1,400세대 주민들이 살고 계신데 3,000명이 사시는데 200명 정도가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지금 그냥 내 몰리게 생겼다니까. 관리비 45,000원 내지 6만원. 이게 3년 밀리면요, 그 보증금 그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보증금 딱 3년에서 끝나버리면 그럼 어디로 가?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제 시장님이랑 이제 민주당 대표랑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 미국의 어느 시에는 말이지, 수도 요금을 아무도 안 내. 누가 내느냐?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줘. 응? 지금 가만 보면 기업 같은 경우도 기업이 사회에 공헌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직원들만 달달 볶아.
나 웃기지도 않아. 직원들만 보고 가서 봉사하래. 그 직원들 뭐 좀 돈 모아가지고 봉사를. 오늘은 돈을 몇 천억씩 갖고 있는 오늘은 꿈쩍도 안 하고 앉았어. 그러다 뭐 사회 공헌하는 거, 그 짜잘하게, 그것도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작은 게 아니지만은, 오너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작은 거 아니야, 그죠? 오너가 그냥, 응? 나는 돈이 뭐, 100억이 있으니까 한 50억 좀 내놓겠소. 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써주시오. 그리고 오너가 내려와가지고 생각해보라고. 난 여수 시내 공장장들이나 와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은 몇 봤지만은도 거기에 회장이 와가지고, 보시오. 직원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앞치마 입고, 오늘은 내가 여기서 하루 봉사하겠습니다. 오너가 그런 정신만 있어도 그냥 분위기 자체가 확 달라질 거예요. 응? 정치적인 쇼를 하더라도 차라리 하더라도. 그렇게 와가지고, 뭐, 앞치마 입고, 이번에는 내가, 밥 떠주기만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회사 회장이 말이야. 회장이 사회 어려운 계층에 관심이 많구나. 그리고 회장이 그런 데 와서 소리를 듣다 보면, 나도 돈이 좀 있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뭘 하나, 지역사회에서 뭘 해줘야 되겠다. 그 오너들이 한 사람도 우리 여수 지역에 그런 방식으로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나 한 사람도 못 봐서 아직 내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봐야 될지 아직 못 봤다고. 그럼 뭐 공장장이나 이런 분들이야 다 월급쟁이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오너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 꽤 털렸어. 왜냐면, 이 오너라는 것은 무슨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면, 우리 주민을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해드릴 것인가라는 관심이 있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느냐면, 우리 시민 가운데 제일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부터 들여다봐야 돼. 그런 대책부터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지만, 밑뿌리 없는 대책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지우라 그러는데 요거는 안 지워지겠네. 그러니까 신체 욕망을 채울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지예요. 이게 계율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우리 여수의 서민을 조금 생각한다 그러면 물건을 사러 갈 때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라고. 뭔 생각을 하냐고. 마트에 가니까 다 있대. 그거 가서 이게 쪼르르르 밀고 다니고 정찰제로 사고 그러면 신분 상승된 것 같아? 그거는 참 장사꾼도 아주 박사들을 갖다가 장사하는 기법을 연구시킨 장사꾼들이라고 그게. 3대 거짓말이 뭐요? 처녀 시집 안 간다는 거. 할머니 노인네 아이고 죽어야지 그 소리하고. 장사 안 남는다는 거고. 그죠? 그러면서 안 남는 장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마트점을 전국 체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거부들이야. 아주 거부들이야. 돈 1억 2억 정도는 그저 그냥 수표 써서 그냥 그냥 백기 수표로 던져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구조적으로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그 시민들이 좀 의식을 해야 돼. 제일 못된 짓이 마트에 가가지고는 그 뭐 술에 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는 시계도 없고 마트점에 시계 있는 거 봤어요? 그 얼빠진 옆에 애들 가가지고 그냥 시계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물건 만지작거리고 그게 욕망이거든. 그렇게 여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산대는 딱 멀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조금만 한국 사람들 자존심만 건드려주면 아이고 많이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왔는데 현금으로 계산을 하니까 돈이 좀 모자라. 아이고 사모님 카드 갖고 계시죠? 사모님 소리 들었는데 카드 안 낼 수가 있어? 뒤에는 산수갑산을 갈값이 그냥 차 꺼내서 얼마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쫙 다 끌고 나온다고. 끌고 나온다.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손주 용돈 주려고 탈탈탈 떨고 석유를 못 떼가지고 연탄을 떼고 나무를 주스다 떼는 할머니 콩나물은 싹 깎아. 무슨 심보예요 그게? 할머니 이건 너무 비싸요. 마트점에 가서 그래 봤어? 그거는 비싸면 사지 마시오. 그래 길거리 나물 할머니가 진짜 우리 어머니 볼 때는 그 할머니들이 손이 곱아가지고 그렇게 한 깔코니처럼 된 걸 가지고 가서 나신게 나물도 캐고 사발나물도 캐고 나신게 사발나물 아나? 냉이도 캐고 말이지. 이렇게 봄 되면 쑥부쟁이도 캐고 해가지고 나가지고 낳아놓고 1,000원 주시오. 너무 비싸요. 나 그 시장에 가면 나 그 장사하는 거 내가 가만 본다고. 얼마나 싸가지 없이 하는가 내가 본다고. 어떤 데는 그거 서서 가만히 보고 내가 있다고 한참 보고 있다. 그래야 또 사면 말이지. 한 소쿠리에 1,000원 그렇게 사면 너무 작소 우리가 또 더 집어넣어. 아유 할머니 추우신데 캐신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조금만 주시오.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숙이고 약한 사람한테는 달달 걷고 그게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난 못마땅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 정부가 하는 일이 우리 지금 그 복지관 같은데 물건을 사라 그러면 꼭 영수증 잘 끌어주는 데 사래? 그러면 이 할머니들이 영수증을 어떻게 갖고 나와? 그건 점포를 낸 것도 아닌데. 그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영수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나물 같은 거 살 때, 마트점에 가서 사면 영수증 딱 꺼내주고 뭐 어떻게, 물론 그게 세금을 내고 그러지만 세금 내는 그 얘기지만은 또 실제로 돈 많은 놈들이 세금을 많이 떼먹지. 할머니, 할아버지 1,000원, 2,000원 팔아가지고 세금 떼먹어, 그거? 떼먹을 세금이라면 낼 세금이라면 뭐 있어? 전에 뭐라 그러면 내가 시장 보러 가면 나는 시장 보러 가면 그냥 아이고 그거 쓸 데도 없는데 뭐 그래 사느냐고 많이 사느냐고. 그 할머니 가서 이렇게 보면 코를 출출 흘리고 계시거나 추워서 떨고 계시면 빨리 팔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 몽땅 다 사줘야 빨리 가지. 저 인도를 갔는데 어떤 스님하고 갔는데 어떤 스님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나는 계율을 안 지키는 사람이거든. 어떻게 안 지켰느냐 하면 어떤 스님은 인력거를 타면 절대 안 된대.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끄는 수레를 타느냐 얘기야. 그래서 나는 그랬어. 여기서는 수레를 타줘야 그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사요. 그래서 둘이 가다가 한 사람은 타고 한 사람은 안 타고 나는 타고 가고 그 사람은 걸어왔어.
누가 옳소? 예? 그러니까 법이라는 적용도 하후 상박이 돼야 돼. 우리나라는 아주 하박 상후야. 윗사람이 되면 말이야 법망을 다 피해가 버려. 변호사도 수십 명씩 사가지고 뭐 정관예우라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정관예우라는 게 왜 문제냐면 돈 많은 사람은 뭐 대법원장 한 사람을 사버린다고. 검찰총장 한 사람을 사버리고. 그럼 그 사람이 전화 한 통 해가지고 어이 자네 사시 몇 끼요? 아이고 총장님 저 뭐 새까만 후배입니다. 이번에 내가 수임원 사건 하나 있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돈 많이 주고 변호사 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쏙 빠져나와 버려. 기름뱀장어 지금 반기문 장관이 기름뱀장어처럼 빠져나와 버려. 그래 상후고 하박이야. 뭐 조그만 생계형 뭐 범죄 지은 사람들은 그냥 교도소에 줄줄이 가서 앉았고. 그런 거 안 돼. 법은 대통령으로부터 윗사람이 되면 될수록 법은 강하게 적용시키고. 왜냐하면 권한이 많이 주어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권리가 많이 주어졌어. 권리가 많이 주어진 사람은 그건 법을 갖다 엄격한 잣대로 적용시켜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면 바로 그냥 못하게. 왜? 여러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시장 갈 때 나는 그 소리를 못해. 이제 공개석상에서 내가 뭐 그러면 막 그냥 그렇다고 이제 마트점도 장사는 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재래시장이고 이게 어려운 사람들 좀 살리주라고. 그렇게 그냥 뭐 장사 뭐 내 좋은 데 가서 사지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시장은 다 한정되어 있지. 그런 큰 그 상점들이 그냥 그 마트점 하나가 재래시장 큰 거 하나보다 더 크게 들어서 버리잖아요. 그죠? 그 규모가 더 크다고. 그러면 사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지. 그쪽은 대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전문 장사꾼들이 하지. 이게 뭐 서민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뭐 시내 장사가 안 돼.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파리만 날리고 앉아 커피 한 잔 먹을 값이 안 나온다고. 가게세가 안 나온다고 말이지. 집값이 떨어져 내리고. 그거 되겠어, 그게? 그래서 나는 우리 저쪽에 이번에 내가 내년에 생각해보고 복지관에 왜 영수증 그 마트점에다 물건 사고 넣으면 그것대로 몇 프로 그 복지관에 뭐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복지관들은 좀 철수시키라고 내가 얘기할게. 그런 것도 그게 무슨 조그만 보상이 돼. 돈 코딱지 많은 거 그 몇 푼 주면서 말이야. 마치 그게 지방에 뭘 주는 것 같이 합리화시키는 장사 수단이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야. 줄라 그러면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저거들이 난 이익금을 가지고, 지방에 좀 주지. 뭔 얘기 하다가. 그래서 우리 신체 욕망을 채울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앗아가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게 내 마음과 나를 갖다 혼란스럽게 하고 나를 갖다 자꾸 아주 산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집착된 것으로부터도 떠날 수 있는 이게 내한테는 최고의 재산이다. 그런 얘기야. 최고의 재산이다. 마지막에는 한 줌의 죄로 끝날 이 몸. 그 자체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인데도 다른 힘으로 움직인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한 형상에 어찌 이렇게 집착하는가. 화장하면 그냥 한 줌의 죄죠. 한 줌의 죄야. 그것도 요즘에는 좀 세게 태워버리면 하나도 안 남아. 샥 다 날아가 버려. 뼈도 다 날아가 버려.
그 하부가 이런다고. 얼마나 태워줄까요? 살살 태워줄까요? 아주 바짝 태워줄까요? 뼈다구를 얼마나 남겨줄까요? 그 안에 보면 타는 게 다 보이거든, 아니? 그러고 이제 그 유골 항아리에 좀 차게끔 해주시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워주고. 그러면 아주 그냥 바짝 날려버리시오. 그러면. 그럼 뼈다구 하나도 없어. 그 한 10분만 더 그냥 훅 하면 다 달아가. 그렇게 될 거니까 별로 이게 아낄 필요 없습니다. 에? 에? 그래서 아낄 모양이네. 별로 아낄 필요 없습니다. 에? 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아끼는데 아끼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좋은 일을 하는데 아끼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나쁜 일을 하는 때는 이 몸 쓰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뭔데 써야 되면 이 몸을 위하면 몸만을 위하는 욕망은 이게 나중에 태워버리면 진짜 뼈조각 하나밖에 안 남는 요걸 갖다 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요거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얼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란 말이야. 이게 나중에 이렇게 갖고 놓은 거 나 웃기더라고. 전에 누가 그림을 그리는데 내 아는 스님이 그림을 그리는데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스님이 그림을 그렸어. 내가 그냥 불에다 확 집어 넣어버렸거든. 그냥 성질을 빨강 내더라고. 야, 임마, 니는 50년 동안, 니 몸, 50년, 100년 가꾼 것도 불 속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휙 갈 건데, 그거 성질내냐? 근데, 한 하루쯤 그린 그 그림을 불에 집어 넣었더니 성질을 볼칵 내는데, 여러분은 이 마우스 페인팅을 50년, 60년 한 걸 불에 집어 넣을 게 얼마나 아깝겠어. 예? 난, 가끔 가다가, 이분은 젊어서 화장을 많이 한 분이라, 그래, 죽은 뒤에 뼈가루도 화장이 돼서 나오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도 안 되나 없디다. 그 쓸 때 하나도 없었디다. 응? 별로 쓸 데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막 죽자 살자 이게, 마우스 페인팅도 그냥 대충 해놔. 머리칼 같은 경우는 물들이고 무슨 린스 뭐지 샴푸 가지고 안고 린스가 헹구고 또 그다가 또 무슨 영양 뭐 바르고 또 그다가 무슨 무스 바르고 막 힘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도 화장할 때 딱 타는 거 제일 먼저 훅 타버려. 그냥 부지직하면 그건 끝나버려. 그런데 그걸 갖다 요쪽에다 붙였다 꼬불땅꼬불땅 했다가 물을 들이다가 별 요사를 다 떨고 그 재미 하나도 없는 거야. 나는 백제 화장터에서 이 사람 타는 것을 갖다 내가 안에 화골 아래 들어가서 백제 화장터에 가면 요렇게 U자로 옛날에 요렇게 돼 있는데 그 화구가 30개 정도가 뻥뻥뻥뻥 뚫려서 뺑 들어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화부들이 일을 해. 그러면 이 버너를 갖다 스위치를 넣으면 간 들어가고 버너 스위치 넣으면 푹 하고 나간다고. 불이 한 1.5m 정도 튀어나가. 그러면 이제 간이 확 타거든. 타면 이제 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요렇게 요런 요만한 그 문이 달려있어. 요렇게 하면 안에 타는 게 다 보여. 그 밑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건 젓가락질이 넣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훅 이제 여기서 타 나간다. 그 머리 있는 데서 훅 타서 들어가거든. 들어가면 이제 시신이 불이 위로 확 지나가면 시신이 쫙 오그라져 이렇게. 불이 이제 위로 지나가니까. 오그라졌다 또 뒤로 뻥 들어 누워. 그럴 때 그냥 그 불 한 번만 훅 지나가면 머리가 그냥 그 1초도 안 걸린다니까. 어디 가쁘는 데 없다니까. 그래야 뼈가 이제 나중에 다 타서 흩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흩어져 있으면 빨리 타라고. 이제 부직갱이를 넣어가지고 구멍 사이로 넣어가지고 보고서 이제 여러분 그 고물개 있죠, 그죠?
당그레라는 고물게 있죠. 끌어당기는. 그래서 쓱쓱 뼈를 끌어모아가 요 앞에다 모아줘. 그럼 번뇌가 또 푹 하면 그냥 쑥 다 날아가. 그게 그냥 우리 모습이야. 그 앞에서 뭐 그냥 뭐 유족들이 울고 불고 뭐 회사도 울고 불고 한다고 무슨 뭐 그 불이 그냥 살살 봐주기를 하나 뭘 하나 태울 때 살살 태우기를 하나 그냥 훅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비단 옷 입고 뭐 사는 사람이나 무슨 뭐 침대가 뭐 아주 뭐 1200만 원짜리 침대에 잤거나 아무 상관없더라고 보니까. 타는 데도 똑같아. 뼈 따고 나온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 몸의 덧정이 딱 떨어져야 돼. 그냥 내가 도 닦고 일체 중생을 위하는 도구로서만 쓰겠다고 생각을 하라 그 말이야. 그렇게 안 하면 요놈한테 끌려다니다 볼다 봐. 그렇게 안 하면 요거한테 끌려다니다 끝난다고. 그래서 평생을 요놈한테 이게 나를 버리고 갈 놈한테 쏘가서 평생을 살다가 훅 나를 배신되고 가버렸을 때는 그냥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한주매제로 끝날 이 몸 그 자체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인데 다른 힘으로 움직여. 뭔 힘으로? 장의사 힘으로 움직여. 옷도 못 입어. 옷은 무슨 옷? 뭐 50년, 60년, 여러분 70년, 80년 목욕했죠? 그때는 지 목욕도 못해. 왜 80년 정도 목욕했으니까 지가 목욕하지 왜 못할까? 옷도 못 입어가지고 옷을 입히려고 그러면 그냥 팔이 뻣뻣해가지고 팔을 갖다가 헛둘 운동시켜가지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끼 넣어가지고 삐그덕삐그덕 하면서 옷을 끼워 넣는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순간적으로 훅 가버릴 수 있는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애착하고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이야. 좋은 일을 하는데만 그냥 부지런히 손뼈가 달아지도록 쓰고 나중에 폐기처분 할 때는 폐기처분 딱 하고 나면 그래서 결국 그 공덕이 다음 생으로 전달되는 것은 그 공덕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쏘가가지고 공덕을 전부 다 까먹고 가면 다음 생이 비로운 몸뚱아리를 또 받고 태어나면 그거 어떻게 해? 안 되지. 그러니까 죽고 난 뒤는 그 자체로 움직이지도 못해. 중국 강시 같으면 몰라도. 중국 강시나 뭐 어디에 뭐 드라큘라 같으면 몰라도. 강시도 잘 못 움직이는가 봐. 팔이 뻣뻣해가 있잖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한 행상에 어찌 이렇게 집착하는가. 그러니까 죽은 사람, 뭐 그냥 그 평생 그냥 그 같은 방에서 지내고 같이 그냥 물고 빨고 지내도 죽어서 문드러진 사람 옆에 있으라 그러면 못 있어. 살도 안 돼서 내버리려고 난리치지. 그러니까 뭐 그냥 이래저래 해가면서 묘에 묻어놓으니까 가서 해골 바가지가 안 보이니까 뭐 가서 아이고 내 남편 그러자지 해골 바가지가 뿡 나와 있다거나 뭐 벌레가 부글부글 기어다니고 뭐 입으로 코로 벌레가 쑥쑥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 그러면 가서 인사하려고 한 놈도 없을 거야.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아이고 어떻게 이런 대목이 나와가지고 오늘 보살님들이 밥맛이 없게 생겼다. 실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몸에 대한 집착을 다 끊으라. 애착을 끊으라 얘기야. 무엇 때문에 끊느냐? 이건 안 끊으면
여기에 쏘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어.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옷을 몇 가지만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속인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화장품은 몇 가지만 되겠는가. 집은 몇 평 정도면 금소하게 살 수 있겠는가. 차는 어느 정도면 괜찮겠는가. 이걸 좀 해가지고, 좀 절제되고, 서로가 이렇게 좀 경계하고, 좀 이게 내가 좀 낮추고 하는 어떤 그런 삶을 갖다 우리가 좀 같이 모범적으로 불자들이 그런 운동을 먼저 해나가면 좋겠다. 나는 그 생각을 해. 우선 첫째로 불자 차 안 타고 다니는 날 정한다든지, 그죠? 대중교통수단만 이용하고 다니는 날 정한다든지, 불자 나무 옷 안 입기 운동을 한다든지. 동물 옷 말이야. 나무 껍데기. 나무 옷 안 입고 다니기 운동한다든지. 그 다음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는, 옛날에는 건 제일이라 그래서 고기 안 먹는 날을 했거든. 고기 안 먹는 날 한 2, 3일 한 달에 정한다든지. 그럼 틀림없이 그래. 사다 놓은 고기는 어쩔까요? 냉동실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도 방생 아닙니까? 그죠? 예? 대답을 안 해버리네, 그냥. 그리고 집 한 평 줄이기 운동한다든지. 그런데 그 결과물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돌이식으로, 이를테면 하루 해고도는 라마단 기간 있죠, 그죠? 라마단 기간은 해가 떠 있을 때는 그날은 밥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마셔요. 그래서 굉장히 그게 결속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것을 가지고 형제끼리 나누자라는 생각도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해 나가면 우리 스스로도 좀 절제되지고 그런 비용을 가지고 조금은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쪽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하루 한 일주일 동안은 하루 한 끼 굶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럼 좀돌이 한다든지, 또는 이제 반찬을 갖다가 시장을 갖다가 이제 안 보기 운동을 해서 있는 반찬 싹 떨어 먹기. 싹 떨어 먹기. 그런 거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갖다가 절제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운동이 좀 돼야 되겠는데, 그런 총체적 이름을 나는 생각을 해봐. 봤는데 아직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떠오르더라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한 행성에 어찌 이렇게 집착하는가. 지금 우리 몸뚱아 이랬단 말이죠. 이것이 살아있건 죽었건 간에 나에게 이 기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흙덩어리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어째서 나는 아직도 이 암환을 없애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것만 가지고 그렇게 따지지만은도 살아있는 것도 지수화풍의 덩어리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것도 지수화풍의 덩어리. 이게 욕망을 쓰는 대로 이 지수화풍 덩어리가 사용되어진다 그러면 정말 나한테는 정말 무용지물이고 나는 더 괴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욕망을 부리는데
이것을 갖다 사용을 한다 그러면 이건 더 나에게는 정말 오히려 내 공덕 짓고 내가 앞으로 정말 부처를 이루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꾸로 가는 기계다 그런 말이야. 이 흙덩어리하고 차이가 뭐가 있겠는가? 차라리 흙덩어리보다 못한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잘못된 짓을 뭐 흙덩어리 뭉쳐놓은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흙덩어리는 땅바닥에 그대로 있으면 무슨 풀도 나고 나무도 나고 그러지만은 지수화풍이 뭉쳐놓은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잘못 살면 말이지 모든 생명들에게 피해만 주고 이렇게 주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흙덩어리가 돌멩이 덩어리보다 훨씬 못한 존재가 될 거 아니냐. 그런데도 아직도 나는 왜 나를 갖다가 집착하고 내 욕망을 갖다가 부리려고만 발버둥을 치는가. 참으로 한심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몸을 애지중지하며 쓸데없이 고통만 쌓아왔네. 애착과 분노는 나무 토막 같은 이 몸뚱아리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제 그런 이 몸을 쓸데없이 내 욕망에다가 계속 쓰면서 내가 계속 고통만, 결과적으로 고통만 올 수 있는 것만 나는 계속 해왔다. 앞에도 수없이 나온 얘기지만은도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아하면서 고통의 결과는 싫어하는 이중적인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들은 자꾸 우리가 취하려고 그러고 고통의 결과는 내가 맞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인과법에 맞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이 몸을 애지중지하며 쓸데없이 고통만 계속 쌓아왔다. 이 몸을 애지중지하고 욕망을 자꾸 이루려다 보면 몸 위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나를 갖다 고통으로 집어넣은 것이 전부 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면 애착이 마음대로 안 되면 분노도 일어나고, 근데 이 죽은 뒤에 이 시신을 바라보면서 나무 토막보다도 못한 이 몸뚱아리에 사실 우리가 욕망을 부리고 애착을 부리고 했던 것이 사실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정말 아무 소용도 없는 짓거리를 갖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음만 쌓아서 해왔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보호해도 이 몸이 독수리 등의 먹이가 되고 마는 것을 애착하거나 분노가 없다면 어찌 이에 집착하는가. 내가 아무리 보호를 하더라도 죽고 난 뒤에 또는 늙어가는 것을 보호할 수가 없죠. 그죠? 보호할 수가 없어요.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하겠습니까? 죽는 것도 보호를 하질 못합니다. 왜? 지 것 같으면 보호를 해야 될 건데 못한다고요. 이 변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이 가버리는 이 몸뚱아리를 갖다 땅에다 묻거나, 응? 또 불에다 태우거나, 또 물에다 옛날에는 띄웠거나, 수장을 했거나, 또는 독수리들에게 먹이로 줘버렸거나, 시수화풍장이야기.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시신을 티베트나 이게 인도 일부에서는 화장을 안 하고, 그 나무가 별로 없고 그런 데는 전부 다 풍장을 해서 독수리 먹이로 준단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독수리 날아오면 그 그냥 전부 다 살점을 다 쪼아서 다 이렇게 독수리한테 줘버려요. 그냥 독수리가 다 먹어. 그렇게 보호했던 것이 독수리에게 살점이 토막토막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걸 그렇게 짝을 해서 난리를 쳤느냐.
그러니까 이 몸을 관리를 하는 것도 애욕적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중생에게 이익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애욕을 위해서는 그건 맞지 않다. 누가 멸시하면 화를 내고 누가 칭찬하면 기뻐한다. 만일 이 두 가지 그 자체를 알지 못한다면 나는 이 고생을 무엇 때문에 해야 하나.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허망한 이 몸뚱아리 보고 너 못생겼다 그러면 화가 난다고. 참 너 이쁘게 생겨서 그러면 좋아가지고 해. 뭘요? 그러면서도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기잡으로 돌아가고 이제 그럽니다. 또 뭐라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젊어 보입니까? 그 70이 넘은 사람 보고 아이고 50도 안 돼 보이네요.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그래서 하면서도 속으로는 좋아가지고 내가 그런가 하고 돌아서서는 그러잖아. 그러니까 누가 칭찬하면 좋아하고. 근데 그게 이 몸뚱아리가 칭찬받고 이게 멸시하고 받아도 그게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체를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두 가지 자체가 누가 칭찬하더라도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이를테면 누가 클레오파트라가 잘생겼다, 누가 마닐을 몬로가 잘생겼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죽어서 그것도 한 줌의 흙이지 별 볼 일 있어 그게? 욕망의 대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아진 것이 실제로 무상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면 그같이 잘생겨서 더 빨리 허물어지면 더 무상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덕각시 얘기 들어보시죠, 그죠? 안 들어봤나 보다? 응? 저 강원도에 산골에, 두메 산골에 맨날 산나물만 뜯어서 먹고 살고 산에 사냥해서 먹고 사는 곳에, 그게 불법이라는 건 전혀 모르는 곳에 어떤 어머니 한 분하고 처녀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사를 왔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그 총각들이 그냥 전부 다 산에 사냥으로 안 가. 그 집 옆에 뺑뺑 도느라고. 응? 어떻게 했으면 저 처녀한테 장가를 할까? 그 생각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중시내비를 넣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양반이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럼요, 내가 다 마을 청년이 한 50명 되는데 내가 다 모든 사람한테 시집갈 수는 없으니까 시험에 통과한 사람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래서 무슨 금강경인가 뭘 갖다가 외우면, 며칠 만에 외우면 한다 그랬어요. 그 외우는 사람한테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장가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지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집중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흘 만에 금강경을 다 외웠대네. 외웠는데 그것도 50명은 다 못 외우고, 그것도 머리 나쁜 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흘 동안은 전부 다 사냥이 다 중단된 거예요. 마을 전체가 이제 꽃이 치르듯이 그냥 참 옆에 그냥 장작도 못 펴라 그래, 시끄럽다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 등잔불 켜놓고 외우고 하다 시험을 봤는데 15명인가 얼마 됐더니.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그렇게 15명한테 다 시집갈 수 없으니까 한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법화경을 다 외우라 그랬대요. 법화경을 일주일 만에 다 외우라 그랬더니 그것도 3명인가 다 외우더래. 그러니까 그 마을이 그냥 참 밤낮을 해놓고 여시하면 일시불 재산이고 수지독성호는 그냥 절집처럼 돼버렸어요. 사냥하러 가는 건 다 잊어버렸어 그냥. 그래서 3명이 됐더라는 거예요. 3명이 됐는데 또 3명한테 과제를 내어줬는데 그것도 다 외웠더래. 근데 다 외웠는데 한 사람이 외운 거야. 그래서 이제 시집을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됐는데, 예식을 하는데, 그, 각시가 말이야, 방에 들어가서 내가 잠깐만 좀 쉬었다 나오겠다 하는데, 그 전부 다 옷 다 입고, 대리복 다 입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식전에, 딱 1분 전에 방에 내가 잠깐만 쉬었다 온다 그러더니, 안 나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왜 안 나오나 하고 막, 그래야 이제 족초로 들어가 보니까 딱 누워 계셔. 근데 돌아가셔 버렸어. 돌아가셔 버렸어. 돌아가셨는데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 이쁘게 화장 입고 드레스 입고 막, 드레스는 안 입었겠지만 예복을 입고 난리를, 뭐, 천하의 이쁜 여자 얼굴이 이제 장례식장이 돼버린 거예요. 결혼식장이.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얼굴을 염하고 덮질 않아. 그대로 두어. 그런데 한 하루쯤 지나니까 그냥 여자 얼굴이 쓱쓱 썩어 내려가는 거야. 쓱쓱 다 썩어 내려가. 그래서 다 썩어서 사흘 만에 얼굴이 이빨이 다 드러나고 해골이 쏙 드러나게 썩어버리더라는 거야. 그 이쁜 얼굴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보고 참, 와, 이 세상에 무상한 일이구나. 저렇게 이뻐서 그냥 마을이 전부 다 정신이 홀랑 다 나갔는데, 저렇게 이쁜 사람이 결혼식 두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신랑 되려고 했던 사람이 그냥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 무상심을 발해가지고, 아, 내가 이게 세속에 장가가기 위해서 살았어. 이게 헛일이구나. 사냥하고 사는 것도 나무 목숨을 내가 죽이는 게 헛일이구나. 그 장례 치르고 출가를 해버렸어. 출가해서 이제 공부를 쭉 하다가, 그 마을 전체가 이제 무상심이 돼서 출가한 사람이 수두룩하게 나왔어.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공부를 한참 하다가, 그게 항상 어문이 걸려있는데, 그 스님이 보정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걸려있는데, 어느 날 어떤 노인을 만났다는 거야. 만나서, 뭔 얘기를 하다가, 그 노인이 굉장히 법력이 깊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기 소개 얘기를 하게 된 거라.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무상하고 험하고, 내가 그래서 절집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아, 가서 무덤을 한번 파보라 그러더래. 무덤을 파보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아, 파보면 알 일이 있으니까 가서 파봐. 가서. 그 이제 어머니는 그 뒤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가지고 그 옆에다 묘를 같이 묻었다는 거야. 묻었는데 세상에나 그 무덤을 파보니까 그 시신이 아니고 뼈가 전부 다 황금으로 돼 있더라는 거야. 금으로 딱 돼 있더라고. 그 이제 그게 누구냐면 보덕각시예요. 보덕이라는 분은 누구냐면 관세음보살님이에요. 각시라는 말이 이제 그 보덕 관세음보살님이 처녀로 화해내서 나왔다 그래서 각시라고 한다고. 그 어머니는 대세지보살이었대. 그걸 가르쳐준 분은 문수보살이었대.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무덤 황금뼈가 돼야 됩니다. 그죠? 되겠는가? 석회가루만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살생을 저지르고 계속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그냥 계속 사냥해서 먹고 사니까 계속 살생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박복함을 갖다 이제
그 지옥 같은 세상을 갖다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이 그런 몸으로 화해를 해서 나와서 이 세상 그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험한 것이고, 너희 몸뚱아리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편치 않는 일이다라고 이제 무상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 화현으로 나타나신 일입니다. 그게 지금 강원도 여러분 강원도에 지금 여러분 낙산사 있죠, 그죠? 낙산사 그쪽 다 그 설화예요. 설화예요. 의상 스님과 연관된 전부 다 설화들입니다. 다 하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만둡시다, 그러죠? 에? 어떤 이가 이 몸을 사랑하니 그가 나의 벗이라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을 사랑하니 그들을 내가 어찌 좋아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몸을 갖다가 참, 여러분 남편 여러분 몸 좋아하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자신의 몸뚱아리를 이렇게 아낀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몸뚱아리를 아끼는데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보살된 사람들은 그 아끼는 모든 사람들의 몸뚱아리를 갖다 내 몸처럼 보호해주고 생각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을 내가 어찌 자비로워서 대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착 없이 중생을 위하여 몸을 버렸다. 비록 내가 흠이 많을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이 몸을 도구로서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애착하지 말고 중생을 위하는 도구로서만 써라, 그런 얘기예요. 애착을 넘은 건 착각이 돼요. 중생을 위한 도구로서만 써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구로서 써서 중생을 위하려고 하는 도구로서만 생각하지, 그걸 갖다가 내가 애착해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그건 고통의 결과밖에 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나는 현자의 뒤를 따르며 불방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수면과 혼침에서 벗어나리라. 그렇지만 아직 부처가 안 됐으니까 행동하는 짓거리는 아직까지 어리석기 그지 없어요. 그죠? 생각하는 것도 멍청하고 또 행동하는 것도 어리석어요. 근데 이제 내 자신은 자꾸 승인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생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승인의 뒤를 갖다 내가 기어코 내가 따라서 계속 가리라. 그러면 언젠가는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불방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게을르지 않는, 자꾸 이 몸뚱아리를 게을르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게을르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자꾸 부지런하게 하면서 수면, 혼침 같은 얘기입니다. 수면이나 혼침을 갖다 계속 벗어나야 된다. 삐끗하면 그냥 생각도 없이 멍청이 졸고 앉았고 그냥 밥 먹고 나서 자고 그렇게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큰 자비를 갖춘 보살처럼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인내하여 받아들이라. 밤낮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의 불행은 언제나 끝이 나겠는가. 큰 자비를 갖춘
관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보살님처럼 내가 중생을 위해서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한다 그러면 인내하여서 받아들이라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인내하면서 받아들이라. 근데 이제 이런 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 사이는 한국 불교라 그러면 이제 사부대중이 다 포함되겠죠. 뭐 어쩌면 조금만 원력이 약하니까 조금만 뭐가 하중이 걸리면 스님들도 에이그 내버리고 가면 그만이지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지. 아주 나쁜 짓이에요. 정말 나쁜 짓이에요. 그건 공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집착을 떠나라 그랬지 언제 중생을 위하는 일을 갖다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내가 뭐 그런 얼마나 박복스럽고 원력 없는 신도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이걸 좀 합시다. 나는 뭐 조금 하중이 가야지 뭐 이제 다른 절에 가지 뭐 다 똑같은 절이지 뭐. 사람도 다 똑같은 사람이야. 안에 어떤 정신을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절도 다 똑같아요. 외양은 다 똑같아요.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 그게 소속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다라는 소명의식이 있다 그러면, 그건 끝내 회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감내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그게 중생을 위해서 내가 감내해야 될 일이라 그러면 그건 한치의 뒤도 물러섬 없이 감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내가 역할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는다면 나의 불행은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나 끝나. 밤낮 열심히 노력 안 하면 자기가 노력하는데 곧 불행이 가실 리가 없죠. 자신이 노력 안 하는 불행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장애를 없애기 위해 그릇된 길에서 마음을 되잡아 항상 바르고 완벽한 목표에 이르도록 나는 선정을 지어가리라. 그러니까 선정을 닦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산만한 생각들을 갖다가 없애서 남반사가 되는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갖다가 한 곳으로 집중시켜서 결국은 지혜가 나게끔 하고 자비심이 아주 정장되게끔 더 정장돼서 깨달음에 결국 이르게끔 하는 힘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거나 계율을 지킨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주력을 한다거나 대단히 주력을 한다거나 명상을 하거나 또 경을 독송을 하거나 집중하거나 집중하는 힘이 자꾸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커다랗게 안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관찰과 깊이 있는 행동을 갖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점점 생각이 깊어지고 또 번뇌가 떨어지고 거치는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여러 중생에게 점차 이익된 원력을 갖다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다음은 지혜품. 다음부터는 지혜품인데 지혜품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금 우리 명중 거사께서 로덴께서 주석서 번역한 거 있죠, 그죠? 그 책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예? 그 책을 가지고 나오셔요. 대답이 없으셔 버려 갑자기. 예?
그 책이 출판된 지가 언젠데 모르면 어떡해? 응? 그런데 책이 이 책 자체를 갖다가 전부 다 주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GF는 여러분이 간단치가 않아. 강의만 들으려고 그러면 생머리가 아플 거예요. 존자님께서 이 GF 요 품 있죠, 그죠? 요거 한 품을 가지고 본문해 놓으신 게 책이 400페이지야.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생머리 했다 그러더라도 머리는 생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맹중처사님이 원래 인도 철학을 전공을 했고 그 가서 공부를 갖다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나오는 요 내용은 전부 뭔 내용이냐면 잘못되진 철학에 대한 비판이에요. 잘못된 철학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잘못된 철학에 대한 비판을 갖다가 왜 해야 되느냐면 삿된 외도의 길이 뭐가 외도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행이 안 되는지 수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딴 것을 하고 있는지 그걸 구분하는 법이에요. 아시겠죠? 그 입보로 있는 역주 그래 놨어요. 요 책이 이 역주 책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입보행론에 자그마치 지혜품이 이 책 한 것만합니다. 요만해요. 요 안에 지혜품이 요거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안에 이제 뭐 중간 학파에 대한 비판, 수론 학파에 대한 비판, 또는 유식 학파에 대한 비판, 그게 또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육사 외도들 있죠, 그죠? 자이니즘에 대한 비판 그런 게 다 나옵니다. 다 나와서 요것과 함께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 한 1년 가까이 이상 해야 될 사실은 사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품이에요. 품인데 저번에 우리 다람살락에 가서 존자님께서 해주신 종이보만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이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종이보만의 그 내용들에 사실 그하고 여기에 내용들하고 중첩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지혜품을 여러분이 요 책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할 거예요. 요 책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할 겁니다. 읽으면서 할 거니까 여러분이 요 책을 전부 다 하나씩 다 구입을 하십시오. 돈이 몇만 냥이야. 이게 책이 굉장히 잘 나온 거니까 돈이 2만 냥 되나? 예? 얼만 냥이야? 2만 5천 냥이다. 전부 다 우리가 이걸 공부하려고 이렇게 지금 번역하고 다 책을 만들어 놓은 거야.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지금 입보행론을 하는데 입보행론 주석서 사볼 생각을 안 했는가? 예? 책 나온 지가 지금 6개월, 7개월이 넘었구만. 여기 있어. 내가 주석서 나왔다고 보라고 얘기했어요.